안녕하세요. 아마프라입니다. 13번째 프라모델 작업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제품은 저번 캘리번에 이어 수성의 마녀 HG 에어리얼 개수형입니다. 박스아트는 여전히 구수하네요. 대충 구성품을 확인해주고 설명서를 둘러보니 캘리번과 구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은 또 액션 손이 없네요. 또 이 못생긴 손입니다. 수성의 마녀 제품들은 다 이런가요? 이건 좀 섭섭하네요. 이번에도 스티커는 안 써보려고 합니다. 흰색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영상 내내 바로 전에 만들었던 캘리번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바로 전 영상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이번에도 제 맘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조립입니다. 머리는 캘리번처럼 적은 부품 개수로 아주 멋지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 부분에 클리어 부품이 끼기가 약간 힘드네요. 에어리얼이 사춘기 온 것 같이 생겼어요. 표독한 게 마음에 듭니다. 이 표독한 얼굴은 조금 더 표독하게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슴도 역시 분할도 조형도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깨 연결 부분은 이번에는 안 메꾸고 그냥 냅둬 볼까 합니다. 별로 티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가슴도 클리어 부품이 살짝만 넣고 싶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인몰드 부품과 그냥 클리어를 양쪽에 끼워봤습니다. 근데 걱정했던 것처럼 인몰드 부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인몰드 부품을 안 쓰고 인몰드의 디테일을 살릴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볼 것인지 좀 고민스럽네요. 미래의 나에게 부탁해봅시다. 뭐 칠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팔과 어깨 장갑 내부 구조는 캘리번과 같고 외장만 조금 다르네요. 팔회장을 살짝 칠해주면 느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 프레임이 드러나는 부분은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네요. 건메탈로 조지고 데칼 살짝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부분과 어깨 외장 색이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게 약간 풀버니언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듭니다. 아마 어깨 때문에 색 조합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건담 컬러라는 흰발파노 색 조합이 지금은 노란색은 없지만 그렇게 쓰기 쉬운 예쁜 조합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어깨까지 파란색으로 연결된 게 비율적으로 밸런스가 안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이 망할 놈의 손. 이건 볼 때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발바닥은 합격입니다. 허벅지와 무릎 외장 빼고 다리가 완전히 캘리번과 비슷합니다. 발은 좀 다르긴 한데 하이매뉴버, 모드? 라고 뒤꿈치 가동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발목 외장으로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도 좋습니다. 가동 범위도 좋습니다. 캘리번과 다르게 무릎 조인트 부분은 외장하고 같은 색입니다. 칠을 하면 되긴 하겠지만 생긴 게 이래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다리도 조립해 주겠습니다. 깔끔하이 좋습니다. 자립도 잘 되네요. 허리까지 조립해주고 사지를 모두 붙여봤습니다. 클리어 부품들이 조금 애를 먹였지만 아주 쾌적하게 조립했네요. 캘리번도 그랬지만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는 비율이 짤뚱해 보여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애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발을 아래로 쭉 펴줘야 비율이 맞고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백팩도 만들어 봅니다. 연결 부분에 골다공증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저건 메꾸어져야겠네요. 색분할도 잘 돼 있고 깔끔하긴 한데 하단 부스터 부분은 비트 들어갈 부분이라 그런지 그냥 텅텅 비었네요. 그리고 부품 2개로 끝나버려서 그런지 심심해 보입니다. 저기도 색을 더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장만 남았네요. 방패는 색만 빼면 캘리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흰색으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합시다. 라이플의 연장은 부품 교체식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절대로 2번 칠해야 되니 귀찮아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귀찮아요. 교체형 손잡이 안쪽이 끔찍하게 비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전부 부착해봤습니다. 깔끔합니다. 역시 가조만으로도 아주 멋지네요. 기계적인 느낌이 좀 더 있는 게 캘리번과 다른 맛으로 좋습니다. 에어리얼 개수형은 라이플에도 비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나왔던 장면 재현을 위해서는 손잡이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왠지 제 캐머로 공구리를 깨야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가 포징을 더럽게 못한 건지 이건 좀 아니네요. 교체형 손잡이는 이렇게 한 손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교체 손잡이를 쓰지 말던가 해야겠습니다. 라이플에 비트 달아놓은 것도 좀 맘에 안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가조립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캘리번을 만들었으니 에어리얼 개수형도 만들어 같이 넣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요 녀석에도 캘리번과 같이 디테일업 파츠를 달아주겠습니다.
같이 넣어 놓을 건데 기럭지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아누비스 EX-02로 HG 건담 에어리얼 디테일 업그레이드 액세서리입니다. 저 서포터 떼는 건 몇 번을 해도 귀찮네요. 잘 깨지고 손도 은근히 많이 가고 열심히 떼줍니다. 손목 연장 부품은 고정이 안 되는군요. 손도 그냥은 안 맞네. 이거 왜 여기도 부품이 안 맞냐? 길이가 짧은데 여기 이게 맞는데 뭐지? 뭔가 이상합니다. 에어리얼. 네,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에어리얼 개수형이죠. 저건 그냥 에어리얼 디테일 파츠고. 이히히히아하하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걸 까고 떼고 붙여보고서야 잘못된 걸 알아차리다니. 와, 그럴 에어리얼까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럭키 비참합니다. 또 능지 문제예요. 해외 배송은 느긋하게 2주는 기다려야 되니 일단 할 수 있는 도색 작업을 그냥 작업합니다. 올 때까지 간보고 기다리고 그딴 거 없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보고 상상하면서라도 해야지. 더 늦어지면 안 돼요. 캘리번과 내부 프레임을 공유하고 있으니 저번처럼 시작부터 고민은 없었습니다. 조립을 하면서 어떻게 칠할지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에어리얼 개수형하면 수성의 마녀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토마토 씬을 모두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요. 그때 에어리얼이 빨갛게 빛나지 않았었나? 센서나 빛나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그냥 녹색빛 그대로더라고요. 하지만 토마토 정신을 살려서 빨간색으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칠해보고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보면 알겠죠. 팔부품은 캘리번과 비슷하니 별다른 고민 없이 칠해줄 수 있었습니다. 조립하면서 생각했던 팔뚝 부분도 건메탈로 칠해줬습니다. 역시 이 무릎축은 조립하면서 생각했던 대로 프레임하고 같은 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좁은 안쪽을 깔끔하게 칠하는 게 구조상 마커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바깥쪽 조금만 칠해보겠습니다. 능지 이슈로 인해 중간중간 캘리번도 가져다가 확인하면서 작업했습니다. 일단 개수부품의 상품 페이지를 보면서 영향이 없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빨간색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도색했습니다. 본제 건담 마커 EX 메탈릭 레드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원래 진짜 초창기에 샀던 메탈릭 레드 GM181가 있었는데 이건 써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산 걸 아직도 쓰고 있네요. 이름은 같지만 EX가 붙은 XGM03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눈부터 칠해봅시다. 그냥 칠하면 채도가 너무 낮게 나오네요. 색이 더 밝게 나왔으면 해서 흰색 서페이서를 아주 살짝 뿌려줬습니다. 조립을 해봐야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만족스럽게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도 빨간색으로 갈지 말지 정해봅시다. 도색된 다리 부품과 허리 부품을 조립해봤습니다. 느낌이 나쁘지 않네요. 붙여놓고 보니 안 칠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마저 칠해줍니다. 눈알이 다 말랐습니다. 머리를 조립해보겠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머리 위에 프레임 드러나는 부분도 센서라고 생각하고 빨갛게 칠했습니다. 왜 저렇게 화면 구석에서 저러고 있는 것일까요? 캠을 어떻게든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어렵네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거다 싶지는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아서 이대로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머리의 클리어 부품 안쪽도 메탈릭 레드로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 안쪽을 칠해봅시다. 내부가 비치지는 않네요. 아까 말했던 백팩과 부스터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의 골다공증을 해결해봅시다. 마스킹 테이프로 대충 잘라서 구멍을 뚫어주고 UV 레진을 부어줍니다. UV 램프가 자꾸 꺼져서 짜증은 나지만 일단 제 기능은 하고 사니까 용서해줍시다. 잘 마른 부품을 건메탈로 칠해봅니다. 아무래도 평탄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출동한 디스파이어 전동 사포입니다. 180방으로 진짜 열심히 비볐는데 오래 걸리네요. 이제 됐나? 이게 이렇게 안 달릴 일인가 하도 안 돼서 아트나이프로도 잘라보고 연병을 떨었습니다. 그냥 쓱 보면 잘 티 안 나니까 대충 넘어가야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줍니다. 3번만 하면 된다. 3번만. 백팩 하단 부스터에도 부분 도색을 해줬습니다. 그냥 통짜 파란색보다는 보기가 좋네요.
비트를 끼워 넣어 놓을 생각이지만 그래도 내부도 파란색 안 보이게 건메탈로 채워졌습니다. 상단 부스터에도 포인트로 빨간색을 칠해봅시다. 메탈릭 레드가 다 좋은데 너무 좋아서 문제인 게 메탈릭 레드의 흔적이 살짝 남아있는 부분에 다른 색을 칠하면 빨간색이 영원히 섞여서 나옵니다. 어설프게 말리고 옆에 다른 색을 칠하려다 삑사리가 나면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칠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상단 부스터 안쪽 회색 부분은 건메탈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쪼매난 날개 같은 노란색 부품은 쿠퍼로 칠했습니다. 이 상단 부스터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듭니다. 여기로 추진하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스터가 맞겠죠? 근데 부스터로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긴 게 좀 이쁘네요. 날개는 그냥 접어놓는 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그렇게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웨이브사의 HGD 페이로 펀치. 유튜브에서 보고 오 이거다 하고 바로 질러버렸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뭘 만들던지 간에 아예 처음부터 만들면 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도 같게 나온 적이 없어서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신나네요. 아무튼 0.3mm 이하 프라판에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군요. 사실은 지금 봤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놓은 0.3mm 프라판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 생각 이상으로 얇네요. 겹쳐서 붙이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튼 산 거 활용을 해봐야죠. 어디다 쓸까? 한참을 요리조리 찾았습니다. 종아리 뒤쪽이 텅텅 비어있는 부분과 비트에서 방패 중앙 부분을 저걸로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피아 찍어내는 거 편하네요. 손재주가 없으면 도구의 힘이라도 빌려야지.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부품이 양산이 되니까 신이 납니다. 5장은 너무 두껍고 4장을 접착해줬습니다. 그렇게 접착한 프라판을 쿠퍼로 도색해주고 잘 말린 뒤 한번 넣어봤습니다. 괜찮은데? 뒷부분도 만들어 넣어볼까 하다가 전선으로 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꾸보다는 괜찮은 것 같죠? 이거 캘리번에도 똑같이 해서 넣어줘야겠습니다. 개수형 비트에 2개, 캘리번 비트에 2개, 종아리에 2개만 더 만들면 되겠군요. 종아리 뒷부분도 그럴싸하게 들어갔습니다. 만족스럽네요. 까르륵. 근데 이대로면 발목 부품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 절반 정도는 잘라내야겠습니다. 즐거운 반복 작업을 마저 해주겠습니다. 백팩도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클리어 부분만 확실히 하면 되겠습니다. 비트 뒷부분은 캘리번과 똑같이 건메탈과 쿠퍼로 칠해졌습니다. 따로 고민을 안 해서 좋네요. 갑자기 색칠 공부만 하던 RG 만들기가 그리워집니다. 당분간은 HG를 계속 만들 것 같긴 한데 우주색이 RG 신작이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립하면서 생각했던 팔 외장 부분을 건메탈로 살짝 칠해줬습니다. 훨씬 좋아 보여요. 좋습니다. 가슴 쪽 클리어 부품도 안쪽을 메탈릭 레드로 칠해봤습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으니 허벅지 클리어 부품도 해서 조립해봅시다. 가슴 부분의 클리어 부품은 너무 튀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품도 마르면 조립을 해서 느낌을 보겠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리도 걱정했던 것보다 느낌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라이플은 건메탈 위주로 칠했습니다. 자꾸 저 디스파이어 검정 마커의 존재를 까먹는데 건메탈과 섞어주면 느낌이 적절하니 좋습니다. 연장 부품은 하기가 왜 이렇게 귀찮은 걸까요? 양쪽으로 잡는 손잡이에 비어있는 뒷부분을 메꾸기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어차피 라이플에 비트 붙이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렇게 전시해 놓을 것 같지도 않고요. 라이플 칠해 놓은 게 다 말랐으니 조립해봅니다. 이 부분이 도색이 예쁘게 된 것 같네요. 한 번에 좀 끝내면 좋은데 꼭 조립해야 칠이 덜 된 부분이 보여요. 클리어 부품 안쪽에 메탈릭 레드 칠해 놓은 걸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부품만 봤을 때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과연 아까 넘어갔던 요 무릎 관절 부분이 허벅지 외장과 한 부품으로 캘리번과 달라서 저 원통 부분을 건메탈로 칠하고 싶었지만 안쪽 부분이 마커로는 도저히 깔끔하게 칠하기가 어려워 보여서 포기했다가 문득 세필 붙였던 게 생각이 나 고민하다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엄청 야른데 기대 이상으로 잘 발려서 놀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칠해졌어요. 만족스러운 마음 한켠에 자꾸 귀찮다 하지만 포더처럼 알리에서 도구들을 나중에 쓰겠지? 하면서 무지성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스스로 늘려가고 있네요. 붓빨기는 진짜 귀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귀찮았습니다. 나머지 허벅지 외장도 칠해줬습니다. 다시 봐도 잘 칠해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도색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디테일 업그레이드 액세서리를 기다려야겠네요. 드디어 왔습니다. 15일이 걸렸네요. EX-019 에어리얼 개수형 디테일 업그레이드 액세서리입니다. 히히 이히히히 히히히히히히. 이걸 왜 멍청하게 잘못 사서 2주를 다시 또 지겨운 서포터 떼기입니다. 두 개 분량을 떼서 그런가 어쩐지 부품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이 발등 부품은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품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조립되고 붙는지 올려놔 봅니다. 뭐야 이거 아예 고정이 안 되잖아. 손목 연장 부분은 적당히 두께를 만들어 살짝 움직이게 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엔 서페이서 뿌리기 전에 집게로 잡을 만한 서포터를 어느 정도 남겨놨습니다. 흰색으로 뿌릴 부품과 검정으로 뿌릴 부품을 분류하는 것도 일이네요. 더럽게 많네. 하루가 지나고 서페이서가 말랐습니다. 저번 캘리번 때 흰색 칠이 아쉬워서 이번엔 아예 흰색을 구입했습니다. 군제 XGM-01U 화이트입니다. 예전에 싸구려 흰색을 샀다가 차폐가 하나도 되지 않고 마커 자국만 잔뜩 남아서 그냥 버려버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메탈릭 질감 마커 아니면 힘들구나 싶었지만 이건 좀 어떨까 싶어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에어리얼 사출색은 아주 약간 푸른기가 돌아서 뉴 화이트 마커와 색이 다르네요. 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기라도 기대했는데 뭐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쉽습니다. 서페이서를 뿌린 부품 모서리에 부품색이 약간씩 나오는 부분만 제대로 커버를 해주길 바랬습니다만 좀 미묘하네요. 차폐력도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3-4번은 바르고 말릴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커 자국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남는 것 같아 그건 마음에 드네요. 복사뼈 부분 요 부품을 어떻게 칠할지 좀 고민입니다. 보통은 건메탈이랑 쿠퍼로 해야 되는데 왠지 겉부분을 흰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한 개만 해서 붙여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하려면 지우고 다시 서페이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신중해진다기보다 선택장애가 시게 오네요. 검정색 서페이서 뿌린 부품들도 도색해줍니다. 많아요. 부품이 많습니다. 이 개수 제품의 발목 연결 부분을 비롯한 회색 부품들이 캘리번과 다르게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발목에 잘 물리려나 걱정이 되네요. 얼마나 움직임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발과 연결되는 발목과 종아리와 연결되는 발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캘리번은 통짜였죠. 그래서 발목이 좌우로 회전이 안 됐는데 요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캘리번이 더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절대로 부러뜨려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깨는 캘리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원본 부품하고 잘 물리지는 않아서 약간 가공을 해줘야 하는 것도 똑같네요. 허벅지 뒤쪽의 방열판 부품은 수핀이 들어가는 구멍은 있지만 고정은 안 됩니다. 요등판 외장 부품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칠이 됐습니다. 매끈매끈하니 이쁘지 않나요? 안쪽 프레임도 기계적인 느낌이 좋습니다.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거꾸로 끼웠어요. 나 분명히 설명서를 본 것 같은데 왜 또 힘을 무식하게 줘가지고 왜 순접하면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겠죠. 나머지 부품들도 열심히 칠해줬습니다. 복사뼈 부분은 부품 자체만 보면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려놔도 괜찮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몸통 다시 도전합니다. 설명서를 보는데 왜 모르겠지? 아,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였어. 진짜 바보짓 했네요. 해결했으니 됐습니다. 개수 부품 중에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예쁘네요. 발 뒤꿈치 부분이 원래는 파란색이어야겠지만 색을 맞출 수가 없으니 그냥 흰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캘리번이랑 깔맞춤 한다고 생각하죠 뭐. 무기 쥐는 손을 부셔 먹었습니다. 라이프를 줬다 뺐다 하려면 어쨌든 손등을 뺐다 꼈다를 해줘야 하는데 접착 없이는 고정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지작거리다 그만. 어째 개수 부품 칠하는 게 본체 도색하는 시간만큼 걸린 것 같아요. 비교를 위해서 반반으로 조립해봤습니다. 왼쪽 부분이 개수 부품, 오른쪽이 순정입니다. 이렇게 개수 부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길쭉길쭉하네요. 이번에도 델피데칼의 HG 에어리얼 개수용 전용 습식 데칼을 사용했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델피데칼의 쿠션 데칼을 같이 사용하려 합니다. 쿠션 데칼은 정말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네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예전에 쓰고 남은 짜투리 데칼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델피 데칼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에어리얼 개수형은 데칼 위치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매뉴얼대로 안 붙인다고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맘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여긴가 하고 붙였다 아닌가 하고 뗐다 붙였다를 엄청나게 했네요. 거의 절반 이상을 제 맘대로 붙였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이쯤에서 데칼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번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빨간색. 나쁘지 않습니다. 걱정한 만큼 만족스럽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캘리번 조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립이랑 제품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액션 손이 한 개도 없다는 거. 빼곤 딱히 없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캘리번과 세트를 맞추기 위해 사제 개수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부품 강도가 좀 괜찮아지고 본드칠만 좀 덜해도 스트레스가 덜하지 싶은데 완성하면 그나마 보상받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네요. 웬만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작업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중에 잘못 주문해놓은 에어리얼 개수 부품이 눈에 박힙니다. 언젠가 에어리얼은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RGB로 깔맞췄다고 하면 되려나. 개수 부품들이 연결이 너무 약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발목, 손목이 특히 문제네요. 왼손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오른손은 희마리가 없습니다. 라이프를 들어주면 시무룩해지는 게 웃긴데 슬프네요. 발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땅에 세워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스탠드에 올려놓을 생각이긴 했지만 찝찝합니다. 캘리번 개수 부품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 그래서 발목이 그렇게 바뀐 건가? 캘리번과 다르게 에어리얼 개수형 비트온 폼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어깨가 맘에 안 든다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맘에는 안 드는데 희한하게 나쁘지 않아요. 왜지? 뭐 예쁘니까 된 거 아닐까요? 이번 작업을 돌아보면 급 생각이 나서 사용해본 세필붓이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고 프라판 찍는 펀치도 잘 쓸 것 같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한껏 불량불량한 느낌으로 마음에 들게 마무리가 돼서 개운합니다. 가끔 예전 영상을 보면 미리 설명서도 찾아보고 준비물도 꼼꼼히 챙기고 했었던 게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요새는 일단 쓸 것 같은 도구들을 사다 놓고 생긴 게 마음에 들면 무지성으로 제품을 산 다음에 집에 있는 것들로 최대한 온몸 비틀기를 하며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스트레스 거리를 스스로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어떻게든 마무리되고 그럼 또 기분 좋고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이번에는 영상을 좀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꼭 사고가 터져서 주절주절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징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